좋은 아이고, 방법이네요.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다 그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진짜 얘기가 길어갖고 자르려고 했는데 안 자르길 잘했네요. 네. 왜냐면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 댓글 또 이렇게 제가 또 추첨을 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번 골라주시고 우리도 정 대표님도 한번 네. 아 핸드폰 두고 오셨는 네, 거구나. 네. 저기 보셔갖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쁘신 분, 이쁘신 분? 네.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이쁘게 생겼다는 뭐 추천해서 또 제가 선물을 또 증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국장님도 한 병 추천 한번 해보시죠. 네. 저부터 할게요. 근데 우리 한준희 국장님, 나는 당첨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성의 있는 댓글 다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그리고 우리 김윤권 회장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지원, 구매가 요구되는 시대전환의 인식이 필요할 듯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우동성 국장님께서도 네. 저는 확 눈에 띄는 건 설경열 목사님이 네. 와 오동 선생님이다. 와 이게 제일 먼저 떼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사적인 거였고요. 자연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품질 일품이다라고 쓰신 분은 이미 사용해 보신 경험을 올린 것 같아요. 개그맨 그것도 후기까지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그렇네요. 예, 우리 또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 댓글을 말씀드리려는데 자연에 생산되는 먼저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일품이다. 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정책 준비를 하고 있는 전북 미래교육연구소에서 하고 계신다니 많이 기대됩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들리신 분들은 토종에 선물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시간이 반절이 간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 근데 했는데 몇 개가 좀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세 가지인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네네. 우리 사무국장님 질문을 잘했는데 사무국장님 질문을 다 건너뛰었어. 지금 제 것도 건너뛰고 네. 그 네 번째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어 놓은 거 네 번째까지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섯 번째 질문 또 제 거예요. 우리 유다가 저희 사무국장님 입도 못 띄웠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건 질문을 방식을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네. 어떤 답변이냐면 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런 조금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바라고 싶은 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장애인 거 생산하는 거 교육청에서 써줘. 그러면 최고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운영차원에서 되게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조업을 잘 모르고 전 사회복지사로만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 기관에 일을 하다가 장애인 보호자업장 운영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 제조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게 결국에는 매출이고 사실은 맞아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는 그 외부 자원이나 후원을 정말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럴 때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맞아요.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이게 정말 힘들다 했는데 제가 정말 이 마스크 제조를 시작하고 보니까 사업계획서 쓰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도 마스크 단 한 장도 못 파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 매출 향상이 정말 어렵구나. 이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맞아요. 정말 생기고 도산하는 거 발생이 되는 그거를 제가 정말 몸소 체험을 했어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많이 좋아졌죠. 정말 과거에 비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1% 구매율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 기업은 우선 구매 제도를 보면 3%예요.
여성 기업이 3%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1%라는 거는 그만큼의 관심이 전 적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교육청이나 전라북도가 안타깝게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0.5를 못 넘어가요. 도가요? 네. 교육청이요? 도도 그렇고 아, 교육청은 네. 더 심하죠. 네. 네, 교육청은 그 얘기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살짝 도망가시려고 그러는데 안 돼. 우리 대표님이 냉철하셔요. 네, 못 도망가. 네, 교육청은 더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의 물품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 뭐 제주도나 경기도나 타 가까운 충남만 해도 3%, 4%를 달성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도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0.59 정도가 나오는 거죠. 1%를 달성을 못하는 이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1%라는 것도 여성 기업이 3%면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기업은 말 그대로 대표가 여성이면 저도 여성 기업이거든요. 여성이면 채워지는 충족 요건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70%가 저희 전체 고용률에서 70%를 채워야 돼요. 제가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또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모든 공정에 모든 작업에 장애인분들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장애인분들 고용해야 되고 비장애인분들 고용해서 이 고용률을 맞춰서 간다는 건 타 기업보다 저는 인건비가 3, 4배 더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매출 증대가 또 네. 되는 만큼 네. 이게 맞아요. 이 노동력의 한계가 맞아요. 있으니까 이것도 애매한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만 계속해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 고용, 올해도 추가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잖아요. 근데 제조업들이 근데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정말 힘들어요. 최저 시급이 높은 편이고 그에 맞춰서 하려면 제조업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들이 저 동남아나 이쪽으로 네, 가는구나. 그렇죠. 주 52시간 맞춰야 되고 최저임금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하면 진짜 제조업이 어려워요. 근데 정말 마스크 사업은 정말 그 한 장애에 정말 매달 몇십 원을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 구매율도 높여주시고 또 지금 우선 구매 제도가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게 강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발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선 구매율이 정말 좀 강제 상황으로 좀 강하게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점을 네. 주면은 네. 소비자들이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 해서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저희 같은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전부 다 이제 이 구매율을 그 실적 그 관리하시는 각 지자체에 관리하시는 게 하나가 돼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애인 생산품은 한정적인데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보자면 품목이 엄청 많아져요. 다양해지죠, 훨씬. 근데 같이 실적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 생산품은 밀리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것도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실 부분들 많고 사실 성인이 됐을 때 장애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성인은 다 똑같아요. 비장애나 장애인이나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으로 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자유생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기관들이 그런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해주고 또 저희 같은 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분들 만약에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좀 못하는 직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무에서는 다르게 방법을 찾아드리고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게 해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장애인 직업제야사인데요. 장애인분들을 정말 많이 취업시켜봤지만 고용 유지가 정말 어려워요. 네. 예. 고용 유지 안 되고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의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작업 환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니까 고용 유지는 더 어렵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교육기관과 저희가 조인이 돼서 어떤 직업훈련이라고 하죠. 네. 직업훈련, 직업재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기관과 저희가 같이 가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교육하실 때 뭐 특수교육 쪽에서도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런 직업적인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함께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네.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6번이었는데 네. 바로 답변을 해주시네요. 네네. 아마 이제 그 비슷한 고민들을 장애 당사자들이든 정책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할 텐데 100% 동의합니다. 네. 그 장애 학부모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네. 배려와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특수학교들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네,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립자활이든 그런 직업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완결된 형태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 보호막이나 울타리가 하나 사라져버리는 순간 이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공공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책임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는 게 자립자활 훈련 기관을 설립하는 거 이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홍준표 씨가 옛날에 진주 의료원을 폐업했을 때 공공 의료를 무너뜨려 버린 거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네. 지자체가 그렇고 교육청이 그런 거죠. 당연히 투입 대비 산출이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그 길을 가는 게 공공성에 하는 거고 그게 사회적 책무에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지자체, 도청 이렇게 함께하면서 자립자활 훈련 기관을 함께 좀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조인을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대한 미스난 지점을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건 국가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이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교육청, 지자체, 장애 당사자 또는 학부모들 함께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전북만의 장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맞아요.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살아갈 방식의 소통이나 협치가 되는 거다. 이건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통화할 수밖에 없는 자체 협치 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는 게 우리 미래의 전북 지역과 전북 교육의 방향이어야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 그럼요. 100%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저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를 지금 저희 네 사람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나라와 지방 자치제, 자치단체 장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들 어차피 현실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도와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 이분들이 나갔을 때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안이 이제 교육적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죠. 정치적인 거는 빗대서 말하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사회에서 보호를 안 해준다면은 과연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들을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들에 대해서 향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하든 단체를 만들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인지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네. 전북 미래교육연구센터 대표로 오신 거니까 네네네.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해요 저희들한테는.